여기 콧대 높고 도도해서 감히 말 한마디 붙이기도 어려워 보이는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모든 남자가 그녀의 외모에 압도되어 쭈격거릴 때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가장 손쉽게 훔치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화려한 외모 뒤에 숨겨진 결핍을 자극하여 그녀가 당신을 갈구하게 만드는 심리적 알고리즘, 오늘 그 비밀을 완전히 해제해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범접할 수 없다고 느끼는 고등급의 여성일수록 역설적으로 아주 사소한 자극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뇌과학과 행동심리학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스킬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을 파고드는 심리 설계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여러분의 연애 지능을 깨우는 이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터치 하나가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심리적 통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진료실을 찾는 수많은 남성 내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무력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녀는 너무 완벽해서 제가 다가갈 틈이 없어요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심리를 표면적으로만 이해한 데서 오는 거대한 착각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외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여성, 소위 철벽라고 불리는 이들의 내면은 의외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여성의 도도함은 일종의 필터링 시스템입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수컷을 선별하기 위해 자신감 없고 나약한 수컷들을 초반에 걸러내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남자들은 이 필터 앞에서 스스로 위축되어 떨어져 나갑니다. 그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쏟아지는 수많은 남성들의 호의와 칭찬에 이미 뇌가 둔감해져 있습니다. 예쁘다는 말, 밥 한 번 먹자는 제안은 그녀들에게는 공기 중의 소음과도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들과 똑같이 착한 남자 코스프레를 하며 다가가는 것은 실패를 예약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녀들의 무의식은 자신을 어려워하고 받들어 모시는 남자에게서는 어떠한 매력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도도함이라는 벽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서는 남자. 나의 외모에 휘둘리지 않는 남자에게 강렬한 호기심과 정보욕을 느끼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견고한 성벽을 뚫고 그녀의 마음속에 당신이라는 깃발을 꽂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예측 불가능성을 이용한 도파민 자극입니다.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한 보상보다 예측할 수 없는 보상에 훨씬 더 큰 쾌락을 느낍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보상 예측 오류라고 부릅니다. 늘 칭찬만 듣던 그녀에게 호감을 주는 척하다가 순간적으로 그 호감을 거두어들이는 전략, 즉 밀고 당기기는 이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정말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네요. 라고 칭찬하여 그녀의 기분을 띄워줍니다. 그녀의 뇌가 이 남자도 나한테 넘어왔구나라고 안심하며 도파민을 분비하려는 찰나. 그런데 성격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라고 덧붙이며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 순간 그녀의 뇌에서는 인지적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분명 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왜 거절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보상을 박탈당했다는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이득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입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는 손실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던진 이 작은 거절의 메시지는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잃어버린 당신의 관심을 다시 찾아오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합니다. 이때부터 권력의 구도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평가를 받는 입장이었던 당신이 이제는 그녀를 평가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호감을 줬다가 뺐으면 그녀가 떠나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매력적인 여자일수록 자신을 쉬운 상대로 대하지 않는 남자에게 가치를 느낍니다. 처음에는 확실한 관심을 보여주어 그녀를 안심시키고 결정적인 순간에 쿨하게 선을 긋는 이 태도야말로 그녀의 머릿속을 당신으로 가득 채우는 바이러스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태도에 묻어나는 여유입니다. 여유는 남자의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흔히들 돈이 많거나 외모가 뛰어나야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인과관계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유 있는 태도가 당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녀가 당신의 문자에 답장을 늦게 하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든 그것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자의 무의식은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휘둘리는 남자를 서열이 낮은 수컷으로 인식합니다. 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남자에게서 우두머리 수컷의 향기를 맡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목소리의 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리액션의 템포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가치는 수직 상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프레임을 재설정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너의 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이 단단한 프레임 안에서 당신은 그녀보다 심리적 우위에 서게 됩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강한 존재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하이퍼감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함이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멘탈의 강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굴복하지 않고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위치에서 그녀를 대할 때 그녀는 비로소 당신에게서 성적인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각적인 소통 즉 눈빛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눈은 뇌가 외부로 돌출된 기관이라고 할 만큼 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창입니다. 자신감 없는 남자는 본능적으로 서열 높은 상대의 눈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야 합니다. 그녀와 대화할 때 절대 먼저 시선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짐승들의 세계에서부터 이어져 온 아주 원초적인 기싸움입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호이자 너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뚫어지게 노려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격 신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관조적인 응시입니다. 마치 귀여운 어린아이를 보듯이 혹은 아주 흥미로운 예술작품을 감상하듯이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성 간의 지속적인 눈맞춤은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심장박동을 동기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때 그녀는 무의식적인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을 할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질문을 던질 때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만약 시선이 부담스러워진다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입술이나 콧등으로 살짝 내렸다가 다시 눈으로 올라가는 삼각시선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 미묘한 시선의 움직임은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결정적으로 그녀가 먼저 눈을 피하거나 아래로 깔 때 그 순간이 바로 심리적 주도권이 당신에게 넘어온 순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눈빛 교환은 말없는 대화이자 영혼의 스파크를 일으키는 과정입니다. 100마디의 현란한 말보다 한 번의 깊은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빛 속에 나는 너를 원하지만 내가 없어도 내 삶은 무너지지 않아라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비언적 커뮤니케이션이 기초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녀의 감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자는 분위기에 약하다는 속설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남성의 뇌가 시각정보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면 여성의 뇌는 청각과 후각 그리고 전반적인 맥락 정보를 통합하여 감정을 생성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분위기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녀의 오감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고 시끄러운 공간, 형광등, 불빛이 적나라한 곳에서는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로맨스가 피어나기 어렵습니다. 여자의 뇌가 이완되고 감정에 몰입할 수 있는 무대를 세팅하는 것이야말로 전략가의 면모입니다. 조명은 여성의 심리적 방어막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밝은 대낮보다는 조명이 깔린 곳에서 동공이 확장되고 확장된 동공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과 일치하여 뇌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은은한 조명은 서로의 피부를 더 부드럽게 보이게 하고 잡티를 가려주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후각적 자극을 더해야 합니다. 후각은 뇌의 감정 중추인 변형애와 직접 연결된 유일한 감각입니다.
좋은 향기는 이성적인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감정을 자극합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풍기는 남자의 향수 혹은 공간을 채우는 디퓨저의 향기는 그녀의 기억 속에 당신을 각인시키는 강력한 앵커가 됩니다. 청각적인 요소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곳보다는 적당한 백색 소음이 있거나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곳이 좋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나지막하게 울리는 당신의 중저음 목소리는 그녀의 고막을 넘어 마음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알코올이라는 촉매제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전두엽의 이성적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억눌려 있던 감정을 표출하게 도와줍니다. 나 왜 이러지? 오늘따라 기분이 묘하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감정의 원인을 눈앞에 있는 당신에게서 찾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귀인 오류라고 합니다. 술과 분위기 때문에 생긴 두근거림을 당신에 대한 호감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그녀 안에 잠재된 호감을 끄집어내는 기술입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싫은 사람에게 설레지는 않으니까요.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계산된 연출이어야 합니다. 우연히 들어간 술집이 분위기가 좋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마추어입니다. 프로는 미리 장소를 물색하고 동선을 파악하고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말은 연애 시장에서도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제 활용 점정을 찍을 차례입니다. 바로 칭찬의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예쁜 여자에게 예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부자에게 돈이 많으시네요.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칭찬의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칭찬해야 그녀의 뇌리에 박힐 수 있을까요? 핵심은 희소성과 디테일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 그녀조차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매력 포인트를 찾아내어 찔러주는 것입니다. 전체보다는, 부분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외모보다는 분위기를 칭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눈이 예쁘시네요가 아니라 웃을 때 왼쪽 눈 밑에 살짝 잡히는 애교살이 정말 매력적이네요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혹은 오늘 입은 옷이 예쁘네요보다는 그 스카프 색상이 피부톤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센스가 남다르시네요라고 그녀의 안목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런 디테일한 칭찬은 두 가지 효과를 가집니다. 첫째, 당신이 그녀를 아주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관심을 표현합니다. 둘째, 남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진 섬세한 남자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여자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남자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특히 콤플렉스일 수도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해주는 역발상 칭찬은 치명적입니다. 남들은 다 예쁘다고 하지만 본인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짝 튀어나온 덧니가 귀엽다거나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신뢰감을 준다는 식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방어 기제를 무장해 제시키고 나의 단점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라는 깊은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진정성입니다. 억지로 지어낸 칭찬은 금방 들통납니다. 진심으로 그녀를 관찰하고 느낀 점을 툭 던지듯 무심하게 말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너무 과한 찬사는 오히려 아부처럼 들려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밥을 먹다가 혹은 길을 걷다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건네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더 깊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아, 이 남자는 나를 진짜로 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전략, 즉 밀고 당기 여유 있는 태도, 눈빛 제압, 분위기 연출 디테일한 칭찬은 개별적인 기술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도했던 그녀의 태도는 눈독듯 사라지고 당신의 리드에 순순히 따르는 양순한 여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을 안다고 해서 바로 고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의 적용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눈빛이 흔들릴 수도 있고 칭찬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위대한 유혹자들도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이 기술들을 하나씩 당신의 몸에 익히고 체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당신을 더 매력적인 남자로 성장시키는 훈련입니다. 거울을 보며 눈빛을 연습하고 일상생활에서 여유를 갖는 훈련을 하십시오. 주변의 여성 동료나 친구들에게 가벼운 칭찬을 건네며 반응을 살피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됩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이 모든 기술의 기저에 깔려있는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여자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걸까요? 단순히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동기이지만 더 깊은 차원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최고의 여자를 얻는다는 것은 수컷으로서 최고의 트로피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기는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성공적인 연애는 성공적인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읽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능력은 비즈니스나 대인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핵심 역량입니다. 따라서 오늘 배운 내용들은 단순히 여자를 꼬시는 기술을 넘어 인생의 주도권을 잡는 리더십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술에만 매몰되어 진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픽업 아티스트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자를 단순한 공략 대상이나 점수 따기 게임의 NPC로 취급하는 태도는 결국 공허함만 남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건강한 남성입니다. 나의 매력을 무기로 상대를 조종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당신의 기술은 그녀를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방어막을 걷어내고 진정한 교감을 나누기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진정한 알파메일은 여자를 억압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와 포용력으로 그녀를 보호하고 이끌어줍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강함이 그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때 그녀는 당신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인드셋을 장착하고 기술을 구사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절당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서로의 파동이 맞지 않았을 뿐이라고 쿨하게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습니다. 한 여자에게 목매달며 전전긍긍하는 을의 연애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남자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지속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단순한 하룻밤의 불장난으로 끝내지 않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더욱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꼬시는 법을 넘어 여자를 당신 곁에 영원히 머물게 만드는 관계 유지의 비밀 그리고 권태를 모르는 뜨거운 사랑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애 세포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힌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불꽃을 피우는 일이라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하고 바람을 막아주는 고도의 관리 능력입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말은 바로 이 도파민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초기의 강렬한 설렘과 긴장감만으로는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파민의 단계를 넘어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의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루함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안정감으로의 진화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연애 초반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 잡은 물고기가 되었다 싶으면 급격히 태도가 변하곤 납니다. 이것은 여자의 뇌에 사기당했다는 강력한 배신감을 심어줍니다. 여자의 무의식은 남자의 일관성을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남자에게 내 인생과 아이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관계를 오래 지속하고 싶다면 예측 불가능한 매력과 더불어 한결같은 신뢰성을 동시에 보여주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정교한 균형의 미학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프레임 컨트롤입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의 프레임을 끊임없이 테스트합니다. 갑자기 짜증을 낸다거나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혹은 질투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통해 남자가 동요하는지 확인하려 듭니다. 이것을 진화 심리학에서는 적합성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남자가 진짜 강한 수컷인지 아니면 강한 척했던 겁쟁이인지 확인하려는 무의식적인 검증 절차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황하여 화를 내거나 비굴하게 맞춰 주려 합니다. 하지만 두 반응 모두 탈락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감정 조절에 실패했다는 증거이고 비굴하게 구는 것은 서열이 낮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여유로운 무시 혹은 유머러스한 대처입니다. 그녀의 감정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단단한 바위처럼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오빠는 나 사랑하긴 해라고 신경질적으로 물었을 때 구구절절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피씨구두며 그럼 널 사랑하지 누굴 사랑하겠어? 오늘따라 투정 부리는 거 보니까 배고픈가 보내라며 상황을 가볍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여자의 무의식의 남자는 나의 감정 기복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구나라는 안정감을 줍니다. 여자는 자신이 마음껏 감정을 표출해도 무너지지 않고 받아주는 남자에게서 진정한 부성애적 안식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남자의 매력과 좋은 아빠의 안정감을 동시에 갖춘 남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평소에는 주도적이고 카리스마 있게 행동하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녀의 응석을 받아주고 감싸주는 포용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은 공감적 대화법입니다. 남자의 뇌는 문제 해결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자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해결책을 제시하려 듭니다. 하지만 여자가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내 감정에 대한 타당성 확인입니다. 그냥 힘들었겠구나. 진짜 속상했겠다라는 말 한마디가 100가지 해결책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를 뇌과학에서는 거울 뉴런의 동기화라고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어 함께 느껴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정보교환이 아닌 감정교환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뭐 했어라는 사실 확인 질문보다는 오늘 기분이 어땠어라는 감정 확인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말할 때는 딴청 피우지 말고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경청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존중하고 있다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남자에게 여자는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풉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당신은 그녀의 가장 내밀한 욕망과 상처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성적인 긴장감 유지 또한 필수적입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농담은 관계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익숙함 속에서도 낯선 매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끔은 역할극을 하거나 새로운 데이트 장소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늘 가던 식당이 아닌 낯선 여행지에서 늘 입던 편한 옷이 아닌 정장을 차려 입은 모습에서 여자는 다시 한번 설렘을 느낍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그대로지만 당신을 둘러싼 맥락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연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킨십의 생활화가 중요합니다. 꼭 잠자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길을 걸을 때 손을 잡거나 앉아있을 때 가볍게 어깨를 감싸는 등의 비성적인 스킨십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애착 관계를 공고히 합니다. 피부와 피부의 접촉은 언어보다 더 원초적인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따뜻하게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녀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런 사소한 천의 나눔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헌신이 답은 아닙니다. 나의 삶과 중심을 잃은 채 여자에게만 매달리는 남자는 매력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하고 자신의 일에 몰입하며 열정을 불태우는 남자의 등 모습에서 여자는 섹시함을 느낍니다.
따라서 연애 중이라도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대인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을 때도 잘 지내는 남자를 보며 여자는 약간의 불안감과 함께 더 큰 소유욕을 느끼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감은 관계의 텐션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라는 영화의 여자, 주인공일 뿐입니다. 영화의 감독과 주연은 오직 당신이어야 합니다. 이 주도권을 잃지 않을 때 여자는 당신이라는 세계에 기꺼이 편입되어 조연으로서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갈등 해결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입니다. 싸울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비난과 경멸입니다. 너는 항상 왜 그래? 너 때문에 미치겠어. 같은 인격 모독적인 발언은 관계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대신 I 메시지, 즉 나 화법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연락이 없어서 나는 걱정이 됐어. 내 말에 나는 상처를 받았어라고 나의 감정을 주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 입장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싸움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야 합니다. 자존심 세우느라 냉전 상태를 오래 끌지 마십시오.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리드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패배 선언이 아니라 너를 잃고 싶지 않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남자는 사과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갈등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비온 뒤에 땅처럼 더욱 단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모나 성격도 중요하지만 결국 오래가는 커플은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이 일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에 대한 관점, 가족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을 끊임없이 대화하며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의식이 생길 때 사랑은 의리로 승화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리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끈끈한 전우회입니다. 험난한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는 팀워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자의 마음을 얻는 법부터 관계를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방법까지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성장입니다. 여자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더 멋진 남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훈련을 통해 당신은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의 승리자가 될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당신을 성장시키는 최고의 트레이너이자 뮤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남자의 길을 배운 것입니다. 이 지식을 머릿속에만 가두지 말고 현실 세계에서 마음껏 실험하고 적용해 보십시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원석입니다. 이제 그 원석을 갈고 닦아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당신의 빛에 이끌려 다가올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닙니다. 이 칼럼을 통해 여러분의 연애 세포가 깨어나고 자신감이 충전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곳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즉 이별과 재회, 그리고 더 넓은 인간 관계로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이별의 순간조차 어떻게 남자의 품격을 잃지 않고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떠나간 그녀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재회의 심리학은 무엇인지 다음 파트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회자 정리에 잊히는 연애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뜨거웠던 사랑도 식을 수 있고 영원할 것 같던 약속도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남자의 증가는 사랑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사랑이 끝나는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별 통보를 받는 순간 이성을 잃고 매달리거나 분노를 표출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제발 가지 마, 내가 더 잘할게라며. 애원하는 모습은 그녀의 뇌리에 찌질한 남자라는 최악의 마지막 기억을 심어줄 뿐입니다. 심리학에는 피크앤드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경험의 절정 피크과 마지막 순간 엔드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당신이 연애 기간 내내 아무리 잘해주었더라도 마지막 모습이 구질구질했다면 그녀의 기억 속 당신은 구질구질한 남자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별의 순간이야말로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여 남자의 품격을 지켜야 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그녀가 헤어지자고 할 때 담담하게 그래, 내 마음이 정 그렇다면 알겠어. 그동안 행복했어라고 쿨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의외의 반응은 그녀의 뇌에 강력한 충격을 줍니다. 그녀는 당신이 매달리고 울며불며 할 것을 예상했는데 당신이 너무나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버리면 오히려 당황하게 됩니다. 어라, 이 남자가 나를 별로 안 좋아했나? 내가 실수한 건가라는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이 작은 의문이 나중에 후폭풍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잡지 않는 남자가 오히려 잡고 싶은 남자가 되는 역설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당신이 쿨하게 돌아설 때 당신의 가치는 보존되며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회의 비결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재회를 원한다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재회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녀의 삶에서 당신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하게 부재의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자는 이별 직후에는 해방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미화된 기억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공백의 시간 동안 당신이 연락을 하거나 SNS에 슬픈 글꼴을 올리며 존재감을 드러내면 그녀의 호기심이 자라날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궁금해야 보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야 연락이 옵니다. 그녀가 당신의 소식을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잠수함처럼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훨씬 더 멋있어진 모습으로 세상에 등장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방구석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도끼를 품고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고 패션을 바꾸고 일에 몰두하여 성과를 내십시오. 이별의 고통을 성장의 연료로 태워버리는 안티프레질, 앤티프라자일 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안티프레질이란 충격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나를 버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오기가 당신을 눈부시게 발전시킵니다. 몇 달 뒤 우연히 마주치거나 건너 들려오는 당신의 소식이 몰라보게 좋아졌을 때 그녀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도권은 완전히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당신은 다시 연락온 그녀를 받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여자를 만나 떠날 수도 있는 선택권을 준 갑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가장 아름다운 재회의 시나리오입니다. 설령 그녀와 재회하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당신은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남자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더 수준 높은 여자가 당신을 알아보고 다가올 것입니다. 결국 이별은 더 좋은 만남을 위한 우주의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낯선 여자를 유혹하는 법부터 관계를 유지하고 이별을 대처하는 법까지 남녀관계 전 생기를 훑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기술과 마인드셋은 단순히 연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 능력은 비즈니스 협상, 직장 생활, 친구 관계 등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여자를 리드할 줄 아는 남자는 조직을 리드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한 남자는 클라이언트의 압박 면접도 여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연애는 세상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혹독하고도 달콤한 훈련장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무기를 휘두르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기술을 남용하여 타인의 마음을 유린하는 카사노바가 되지는 마십시오. 진정한 고수는 검을 뽑지 않고도 이기는 법을 압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매력이 되고 당신의 인격이 향기가 되어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드는 그런 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남자입니다. 단지 그동안 방법을 몰랐거나 자신감이 조금 부족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는 작은 기폭제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십시오.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조연으로 살기엔 당신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한 번씩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당신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핑크빛 로맨스와 성공의 기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에 귀 올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인간관계와 성공적인 삶을 위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계속 나누고 싶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희 연구소의 정식 연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이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일과 사랑 모든 면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성공담이나 고민을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 연구소의 소장 심리학 박사 이소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